네, 안녕하십니까. 아, 고교 학점제에서 교과 이수 기준 설정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팀장 노은희입니다. 저희 과제에 참여해 주신 팀원들은 아래 소개되어 있고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 과제에 대한 소개는 다음과 같은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교육부가 밝힌 고교 학점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수한 것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우리 대학처럼 학점제로 받는 것의 정의가 고교 학점제인데요. 그렇다면 그 고교 학점제의 운영 체제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요소: 과목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이수 기준, 졸업 요건, 이 세 가지의 그 요소가 기반이 돼서 이론적 체제를 구축하고 실행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 과목을 선택하는 졸업 요건까지 가기에 이수 기준이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고, 이 요소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고교 학점제 전체 로드맵을 간단히 안내해드리면 2018년에서 21년까지 도입 기반 체제를 이제 구축하고 이론적으로 구축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2020년에 내년에 마스터고 먼저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는 보도 자료를 8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24년 사이에는 일부 고교 학점제가 일반고에 도입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전에 이제 교육과정이 일부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성취평가제가 2025년부터 도입이 되고 개정고시 2022년에 개정고시된 교육과정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일반고 전격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예정이고, 이때 2020년 내년에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가 이게 하나의 그 기초 기반 아이디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단위제와 학점제가 무엇이 다른가 해서 복합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이제 과목 선택과 이수 기준, 졸업 요건이라는 세 요소를 중심으로 보자 하면 교육과정 측면에서 과목 선택은 단위제에서도 지금 선택은 하고 있지만 부분적이고 부분 개방적이고 소극적이라 하면 학점제에서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이다, 이렇게 약간의 정도성의 차이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수 기준 측면에서는 이제 극명한 이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수학과 평가에서 이수 기준이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졸업 요건 측면에서는 현행은 이제 출석 이수 3분의 2 이상을 채우면 졸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학점제에서는 이제 학점을 채워가지고 과목별로 학점을 채워서 어느 정도 도달을 하면 그것이 졸업이 되기 때문에 이수 기준이라는 것이 전체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고, 학점으로 가기까지의 1차 관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 이제 교과 이수 기준 설정 무엇으로 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테마인데요. 우리 국내에서는 한 번도 이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이수 기준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이제 이수 기준 설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념부터 살펴보았는데요. 이수란 무엇이냐? 이수란 무엇이냐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일정 시간 동안 교과목의 내용을 학습한 결과가 일정한 수준에 이른다라는 이제 그냥 이제 그 사전적 개념인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교과 이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본 연구에서 마련했습니다. 해당 교과목의 성취 기준을 일정 시간을 거쳐 학습하면서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취 수준에 도달했을 때 학점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준거다라고 보았다면, 그렇다면 이런 교과 이수 기준의 그 개념 정의에서 교과 이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가장 먼저는 당연히 학업 성취 정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일정 시간을 거쳤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거쳤다는 것, 사실 학습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담보가 되기 때문에 수업 참여 횟수와 학업 성취 정도가 교과 이수 기준의 요소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추출해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요소가 어느 정도의 범위에 이르렀을 때 이 친구는 이 학생은 이수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그 범위가 중요한데, 그 범위는
교과 이수 기준 설정의 목적 아니면 교육의 목적에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학습의 고교학점제가 교과학습의 질가를 위해서 과목별로 학생들이 이제 자는 학생들이 많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이기도 한데요. 교과학습의 질관리라면 사실 모든 학생이 100%의 성취도를 달성하는 게 당연히 맞지만 상당히 높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렇다면 기초학력 보장이나 보장이나 졸업을 위한 최소 요건이다라고 하면 이제 상당 부분 낮출 텐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질관리가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이 우리 연구의 이제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였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세 가지 목적을 그렇다고 어느 것 하나 강구할 수 없었고 그다음에 교육 현실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을 찾는 것이 본 이후에 소개해드릴 기준 범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사례를 먼저 봤는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 이제 대부분 이제 고교가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와 미이수를 가르는 그 기준선이 어느 정도인가 봤을 때 미이수 정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표시는 다 다르지만 학업 성취율 학생 그 교과에서 목표하는 성취율이 100이라고 했을 때 낮게는 25, 보통은 60% 미만 정도였고요. 대부분 5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수업 참여 횟수에 해당하는 과목 출석률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그 학교별로든 아니면 시도교육청 주별로든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었고 출석률은 상시 평가로 엄격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호주를 갔다 왔는데 호주에서도 한 80%에서 85% 정도의 출석률이 있어야지만 졸업하는 것으로 그리고 과목의 학점을 따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율과 출석률을 해외에서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 연구학교 지금 현재 연구학교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근데 연구학교를 봤을 때 아직은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수 기준 선을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석차 8, 9등급이라든가 아니면 하위 10% 기초 미달 학생 혹은 성취평가제 2수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에서 이수 기준을 주어야 학교에서 일반고에서도 본격적으로 도입할 때 혼란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애초에 그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교육부가 2011년도에 발표했었고 이때 성취평가제 개요가 발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애초에는 현재는 ABCD인데 애초에는 F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0%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이 설정은 이제 김성숙 외 본 평가원의 연구에서 40% 설정 기반을 토대로 교육부가 밝힌 바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적용은 못하고 다만 이 수준을 60% 미만, 0에서 60% 미만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출발도 이러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이수 기준 요소로 이 두 가지에서 한 가지만 볼 것이냐 아니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볼 것인가 했을 때 저희가 설문도 돌리고 델파이 조사, 정책 협의 다양한 방법을 했을 때 연구학교 교사들의 80% 이상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봐야 된다라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이 두 가지 가지고 졸업 요건을 점검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대다수의 교육 전문가들은 60명 중에 57명은 두 가지 요소를 다 봐야 된다. 한국적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그 두 가지 요소에 대한 범위 설정을 과목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이라는 용어로 보면 과목 출석률은 총 이제 수업 횟수에서 실제 학생이 수업한 횟수가 어느 정도의 범위일 때 학생이 이수했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아까의 여러 가지 목적을 기반으로 해서 3분의 2 이상으로 보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의 한 94~95% 이상이 적극 찬성을 하였습니다. 사실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학업 성취율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도달하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애초에 성취평가제 도입 방안도 40%였고 이후에 이제 설문조사, 델파이 조사 여러 가지를 해봤을 때 상당히 60 이상 높일 경우에는 이제 미수가 대량 발생하니까 40%가 적정하다라는 정책 포럼이나 협의의 결과 40%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행 성취평가제 그 평가 틀에서 60% 미만 하한선을 40%로 잡고 40% 미만을 F로 설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40% 이상의 경우에는 이수라고 보고
미만인 경우에는 미이수로 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이후에 교사들이 이수 기준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수업 횟수는 좀 귀찮더라도 충분히 이제 3분의 2 이상은 아마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화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40% 이상 이게 이제 성취 목표에 도달한 정도의 40%는 어떻게 볼 것인가는 물론 이제 성취평가제가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의 40% 정도, 각 교과의 40% 정도는 머리에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구학교 교사들이 국가 수준에서 어느 정도 그 학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라고 해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후속하여서 요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요것을 최소 학업 성취 수준으로 보았고요. 물론 이수라는 것은 40% 이상이기 때문에 A, B, C, D, E가 모두 다 이수한 것이지만 이수와 미수를 판정을 할 때에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을 보고 요 정도 40% 위로 한 학생들의 특징을 보아서 이수라고 판정하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미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을 설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 특성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교과별로 교사들이 판단이 용이하도록 교과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을 개발하였습니다. 교과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은 과목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의 이수 기준에 대해서 판정 근거로서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의 경우에는 학업 성취율 판정 근거로 설정 방향은 성취평가제에 기반해서 교사별 평가를 전제로 해서 성취 기준에 근거하고 교과목에서 기대하는 최소한의 능력을 담되 현행 이 수준 범위 이내여야 한다는 것을 통해서 40에서 60% 미만을 잡아서 능력 진술을 하였고요. 이러한 최소 학업 성취 수준 개발은 각 교과 전문가의 공통된 합일된 의견으로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지만 절차를 거쳐서 각 교과별 워킹 그룹을 통해서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을 개발한 이후에 현장 적합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제 교사들에게 이제 이것이 현장에 교사들이 판단이 용이한가라는 이제 점검을 받았고요. 이것을 그리고 다시 수정한 것을 교과 전문가 및 교육 전문가들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소 학업 성취 수준 개발 과목은 일단 우선에서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했고요. 공통 과목은 다 했고, 그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중에 학생이 선택률이 높은 선택 과목을 하나 선택을 해서 제시하였고, 이러한 성취 수준 개발 워킹 그룹은 전문가 패널을 통해서 구성했고, 이러한 패널들은 교육과정 개발 경험이 있는 교수와 교사로 구성하였고 현장 적합성 검토단 교사들도 교육과정 개발 검토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을 해서 워킹그룹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교과 공통으로 최소 학업 성취 수준 개발 원칙은 이렇습니다. 각 교과별 개발 단위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각 교과에서 단원 영역별 성취 수준 60% 미만 진술이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준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 특성을 고려해서 40% 하한선을 중심으로 다시 40에서 60% 이상의 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재진술하고 이 재진술이 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다시 좀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서 수행활동 판단 근거를 교사가 보기에 용이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 아마 좀 더 본격적으로 제시한 것은 수행활동 판단 근거라 할 수 있고 이러한 틀은 교과 공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렇게 이제 개발한 다음에 현장 적합성 검토를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장 적합성 검토는 내용 타당성, 그러니까 40% 이상 60% 미만의 학생들이 보이는 능력과 특성인가, 그것이 타당한가 이러한 타당성을 점검받았고요. 그다음에 진술의 명료성, 그러니까 교사들이 보기에 이것을 보고 40% 미만, 40% 이상 학생, 60% 미만 학생의 능력과 특성을 판단하기에 용이하도록 진술되어 있는가 볼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준을 현장 적합성 검토를 받았고요. 각 교과별로 예를 들어 5점 척도면 4.5 정도 이상의 평균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약간의 간단한 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어과 쓰기 영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일반적 특성, 요 앞부분은 현재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재진술해서 40에서 60% 미만 학생들의 능력 진술을 다시 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와 있으면 이해가 어려우니까 수행활동 판단 근거를 제시해서 좀 더 용이하게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예컨대 집합과 명제의 기초 개념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교사들이 어떻게 판단할까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집합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판단하면 40% 이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행활동 판단 근거를 학생도 판단할 수 있고 교사도 판단할 수 있도록 좀 더 쉽게 구체화해서 진술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이제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과 같은 경우 말하기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영어과 같은 경우는 전체 틀거리를 다음과 같이 ABCD 틀거리를 정해서 요 수준 구분 방식에 맞춰서 진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과 같은 경우 이렇게 진술을 했고, 과학과 같은 경우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특성에 비해서 좀 더 교사들이 구체화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제 개발 결과를 이루었고요. 근데 이 연구 결과가 사장되면 안 되기 때문에 2020년 연구학교가 이제 이수 미수를 한번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이러한 근거 개발 결과 가지고 시범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교사들이 이제 실제 적용을 해보고 이것이 좀 어렵거나 너무 높거나 낮거나 하면 조정하면서 이후에 이제 확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어쩌면 남은 적용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 연구에 사실은 본령은 아니지만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길래 좀 더 이제 제안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초중등 교육법도 개정을 하고 그에 따라 시행령, 그다음에 지침들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과목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이 이제 이수 기준으로 들어오면 어느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되는가의 안을 제시했는데요. 과목 수업 횟수, 이제 출석 일수 이런 것이 아니라 과목 수업 횟수는 뭐다, 이런 이제 지침이 들어가야 되고, 과목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게 뭐냐, 이제 예전에 이제 결석인데 이제 결과라는 용어로 이제 결석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용어를 선정을 하고, 과목 지각, 과목 조퇴 뭐 이런 것들은 뭐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소년원에 있는 친구, 병원에 간 친구, 여러 가지 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세부안을 마련해서 이제 보고서에서는 이제 제시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간단히 이제 소개만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과학습할 때 상황, 이제 지침에 이제 시도나 학교에서 이것을 보고 할 텐데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가 일단 하는 이제 안도 제시했는데, 과목 출석률과 학업 성취를 근거한다는 이제 이수 기준안을 항목을 마련하고, 그것의 이수 기준 범위 3분의 2 이상, 40% 이상에 대해서 제한을 해주고요. 그리고 현재 그 성취 평가제 그 안에 이제 앱 40% 미만 요걸 마련을 해서 이수와 미수를 결정하는 기준 성취율 40%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현재 이제 고등학교가 학교 분할 점수를 임의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통으로 주지는, 그래서 아직은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기준 성취율 40%는 어떠한 학교에서 임의 조정하더라도 이 부분은 절대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 40% 제외한다라고 항목을 넣을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교과 이수 기준 적용에 따른 지원 방안이 필요한데, 이제 미수 뭐 대량으로 발생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행 평가도 있고 해서 40% 미만을 충분히 이제 교사들이 조정을 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라는 것은 이제 보안 시스템까지 마련이 돼야 돼서 이수 기준을 적용을 했을 때 두 기준을 적용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제 미이수가 발생을 하는데, 그 전에라도 출석률이 부족하면 학생들한테 이제 계속해서 경고를 한다든가 안내를 하고, 학업 성취율도 이제 40% 미만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예상이 되면 여러 가지 그 미수 예방 방안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미수 예방 방안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미수가 났을 경우에는 보충 이수라든가 재이수라든가 혹은 대체 이수 방안에 이제 로드맵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러한 그 좀 단계별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것은 아무래도 기초교육 강화와 공교육 책무성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요. 한두 학생이라도 이제 마지막까지 잡아야 된다라는 이유에서 과도기 상황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외 가면 이렇게까지 단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재이수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예방 방안은 이제 두 가지 요소이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충족하지 못하면 미이수이기 때문에 예컨대 이제 학업 성취율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과목별 기초 학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이제 과목 출석률이 부족한 경우에는 결석 기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을 이제 보충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학생 처방에 맞게 주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학기 초에 각 교과 과목별로 이수 기준이 여기까지다. 그래서 최소한 학생들도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유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사는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서 미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한테 계속적으로 경고나 모니터링 해주고 이러한 것은 이제 방과 후나 토요일 방학 중 학습을 통해서 하고 미수 예방 방안이기 때문에 최종 성적이 나오기 직전까지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수 후속 지원 방안은 어쨌든 미수가 발생한 다음의 방안인데 동일 과목을 보충 이수하는 것. 이것은 이제 동일 과목을 이수는 재수강을 하는 대신에 좀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요. 동일 과목 재이수는 정규 프로그램에서 다시 이수해서 평가받는 것이고 대체 과목은 교과군에서 좀 기초 과목으로 대체해서 학교장이 승인한 대체 과목을 승인해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 과목 보충 이수나 동일 과목 재이수는 전 과목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보충 이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축소된 형태이기 때문에 성적을 줄 때 성적 상한선을 D를 주었고요. D를 주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논의 끝에 C도 생각을 해봤는데 C까지 주면 대학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수업을 들었던 학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고 D 정도면 그렇다고 E나 D에서 너무 성취 욕구가 없다 해서 성적 상한선을 D로 두었고요. 그 대신 D가 그렇게 높지 않고 대입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성적 기록에 별도 기록하지 않고 안 것으로 했고요. 다만 재이수 같은 경우에 학생이 이제 동일 과목 이수하고 정기 프로그램에서 이수에 상당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적 상한선을 두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래도 원래 수업을 들었던 학생에 비해서 좀 낮아야 된다는 것과 성적 상승을 위해서 미수를 일부러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성적 상한선을 B로 부과했고 성적 기록에다가 생활기록부에 재이수, 대체이수를 명시해서 대입에서 이것을 보고 재이수를 통해서 성적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체 과목은 이제 기초 교육 강화이기 때문에 예컨대 필수 과목에 대해서 못 듣고 들어가면 졸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든 학생들이 공교육 차원에서 이수를 해야 되므로 아무리 해도 영어 수학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기초 과목을 대신해서 제공을 하는 건데 공통 과목에 한해서 그래서 현재 기초 수학, 기초 영어에 대해서 제안한 바가 있고 이 부분은 교육과정을 지금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바는 2022년에 이제 부분 도입인데 이때 이제 갑자기 2025년에 이제 전격적으로 도입될 때 이수 미수를 도입하면 학생 이제 일반고에서 좀 더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2022년에 교과 이수 기준에 대해서 시범 적용을 해보는데 물론 이제 공통 과목 중심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때까지도 아직 성취평가제 적용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문 교과 이 실무 과목은 사실 성취평가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안과 2안이 있는데 원래의 취지는 공통 과목 중심으로 이수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고 그것에 따라서 대체 과목 보충 재이수 이런 것게 진행되는 것이 맞지만 전문 교과 이 방안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두 가지 고민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낮은 수준이지만 미수 예방, 낮은 보충 이수 방안을 시범 운영해 보고 이후에 2025년에 본격적으로 이수 기준과 여러 가지 미수 예방과 미수 후속 지원 방안을 이제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